아들의 결혼을 막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게 저예요. 여러분, 저는 정옥순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3이 되었어요. 동네에서 한복집을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외동아들 재현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죠. 그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될 아이는 예뻤어요. 키가 크고 도시적이고 세련된 아이였습니다. 이름은 유미나. 우리 아들이 저 아이와 살면 참 좋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말투가 어딘가 거슬렸고 결혼식 날짜는 시아버지 기일과 겹쳤고 한복을 촌스럽다고 했어요. 한복집 30년 한 시어머니 앞에서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하고요. 그날 전까지는요. 시내 어느 레스토랑에서였어요. 종업원이 실수로 물을 쏟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봤어요. 며느리가 될 아이의 진짜 얼굴을. 레스토랑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이 결혼을 막아야 한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들의 결혼을 막기 위한 제 4개월간의 기록입니다. 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3월 초순쯤이었을 겁니다. 한복집 문을 닫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들 재현이가 와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주말에나 얼굴 보는 아이가 평일 저녁에 와 있는 게 이상했습니다. 엄마, 저 할 얘기 있어요. 아들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회사에서 뭔 일 있었어? 아들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저 결혼하려고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결혼? 네, 엄마. 누구랑? 만난 지 1년 됐어요. 회사 사람이에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재현이가 웃으면서 저를 안아줬어요. 남편이 먼저 갔어요. 그때 재현이가 아직 어렸습니다. 저는 한복집 하나로 아들을 키웠어요. 동네 골목 안쪽 작은 가게였습니다. 그 가게 하나로 아이 학교 보내고 대학까지 보냈어요. 우리 아들이 씩씩하게 자라줬거든요. 대기업에 들어가고 과장까지 달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결혼한다니. 저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서 울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장가간대요. 당신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만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토요일 저녁이었죠. 저는 아침부터 집을 치우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미역국이랑 잡채랑 갈비찜이랑. 며느리 될 아이에게 잘 보이고 싶었어요. 7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키가 큰 여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머리가 길고 화장이 진했고 옷도 세련되게 입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유미나라고 해요. 목소리도 예뻤어요. 저는 활짝 웃으며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서 와, 어서 와. 미나가 신발을 벗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물이 훨씬 이쁘시네요. 어머님이 이쁘시니까 아들도 이쁜가 봐.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말투가 좀 이상했어요. 뭐랄까, 나이 든 사람에게 하는 말투가 아니라 친구한테 하는 것 같은 그런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넘겼어요. 요즘 애들이 다 발랄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죠.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미나는 말이 많았습니다.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재현이는 옆에서 사랑스럽게 미나를 봤죠. 저는 아들의 그런 눈빛을 처음 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예뻐서 저는 미나의 말투가 거슬려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식사 중에 미나가 물었어요. 어머님, 재현 오빠 어릴 때는 어땠어요?
많이 개구쟁이였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아유 말도 못하지. 한 번은 학교에서 유리창을 깨서 엄마가 학교에 불려간 적도 있어.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미나가 옆에서 웃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웃음소리는 나는데 눈이 안 웃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힐끔거리면서 웃더라고요.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이 좀 그랬어요. 하지만 또 넘겼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겠지 하고요. 식사가 끝나고 재현이가 미나를 데려다 준다고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접시를 씻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이 참 좋아하는구나. 미나도 예쁘고 세련됐고 우리 집 며느리로 잘 어울리겠구나. 그런데 왜 마음이 개운하지 않을까? 설거지를 마치고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오늘 우리 아들 여자친구가 왔어요. 참 예뻐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이상하지? 내가 예민한 거겠죠?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이 지나갔어요. 일주일 뒤에 재현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미나랑 같이요. 재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희 결혼식 날짜 정했어요.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언제로 정했니? 미나가 대답했어요. 6월 20일이에요, 어머님.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6월 20일. 그날은 시아버지 기일이었어요. 재현이 할아버지 기일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우리는 그날 꼭 제사를 지냈습니다. 남편이 먼저 간 뒤로도 저는 시아버지 제사를 지냈어요. 우리 남편이 못 지내니까 제가 대신이라도 지내야지 하는 마음으로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얘야, 그날은 할아버지 기일인데. 미나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요즘 누가 기일 지켜요? 그냥 다른 날 모이면 되잖아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재현이가 눈치를 챘는지 얼른 말을 돌렸습니다. 아, 그러네요. 엄마, 우리가 날짜 다시 볼게요. 미나가 재현이를 쳐다봤어요. 살짝 짜증난 얼굴이었습니다. 오빠 예식장 잡기 힘든데 기일이랑 겹치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우리 집 전통을 이렇게 쉽게 말하다니.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첫 만남에 얼굴 붉히기 싫었어요. 괜찮다, 얘야. 둘이 알아서 정하렴. 엄마는 어느 날이든 좋아. 미나가 활짝 웃었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재현이는 저를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 아버지 기일에 우리 아들이 결혼한대요. 내가 잘한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만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요즘 애들은 부모가 끼는 걸 싫어한다고 하니까요. 그저 가끔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준비는 잘 되어 가니? 네, 엄마, 저희가 알아서 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청첩장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청첩장은 언제 나오니? 친척들한테 돌려야 하는데. 재현이가 좀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엄마, 저희 모바일 청첩장으로 하기로 했어요. 종이 청첩장은 안 만들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종이 청첩장을 안 만든다고? 그럼 이모들이랑 큰집 어른들은 휴대폰으로 보내드릴게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저는 잠깐 할 말을 잃었어요. 큰 이모는 78이십니다. 작은 이모는 74이시고요. 그분들이 휴대폰으로 청첩장 받으실까요? 문자 보는 것도 힘드신 분들인데. 하지만 저는 또 참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이모들은 엄마가 직접 말씀드리마. 재현이가 미안한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미나가 종이 청첩장은 안 한다고 해서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요즘 애들은 다 그렇지 뭐. 속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우리 아들이 자기 결혼식인데 며느리 될 아이 뜻대로만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재현이가 미나를 데리고 또 왔어요. 명절 인사차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반가워서 맛있는 걸 잔뜩 준비했습니다. 미나가 좋아할 만한 걸로요. 식탁에 앉았는데 미나는 계속 핸드폰만 봤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을 놓지 않았습니다. 미나야, 밥 먹을 땐 핸드폰 좀 놓으렴. 재현이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나가 눈을 살짝 흘겼습니다. 오빠, 나 지금 회사 일 처리하는 중이야. 어머님, 죄송해요. 회사 일이라서요.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바쁠 수도 있으니까요. 식사 중에 미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니 얘야? 저 결혼식 때 한복 안 입고 싶어요. 저는 젓가락을 놓았어요. 우리 집은 대대로 결혼식 때 한복을 입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한복을, 며느리는 며느리 한복을 지어 입었죠. 저도 결혼할 때 우리 시어머니가 지어주신 한복을 입었어요. 그 한복이 아직도 옷장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복집을 30년 했어요. 우리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 동네에서 한복집을 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손녀 결혼시킬 때 혼수 한복을 저한테 맞추러 오세요. 제가 지어드린 한복이 이 동네만 수백 벌입니다. 그런 저에게 며느리 될 아이가 한복을 안 입겠다고 하는 거예요. 얘야, 왜 그러니? 한복이 얼마나 예쁜데. 미나가 대답했어요. 어머님, 한복은 좀 촌스러워요. 저는 그냥 웨딩드레스만 입고 싶어요. 한복 입으면 사진도 별로고요. 촌스럽다. 그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한복이 촌스럽다. 30년 한복 지어온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 될 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재현이가 얼른 말을 돌렸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 그렇게 한대요. 한복 안 입고요. 저는 아들을 쳐다봤어요. 우리 아들도 그러라고 하는 건가?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이 아이도 알 텐데.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너희 뜻대로 해라. 미나가 활짝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그런데 미나는 몰랐을 거예요. 제 마음이 그때 어땠는지.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이 돌아갔어요. 저는 한복집 진열장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지은 한복들이 걸려 있어요. 색동저고리, 다홍치마, 자주, 고름. 내가 30년 밤을 새워 지은 옷들. 그게 촌스럽다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이번엔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나 오늘 좀 서운했어요. 우리 며느리 될 아이가 내가 한복 지은 거 촌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30년 한 일이 그 아이한테는 그냥 촌스러운 거예요. 사진 속 남편이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미나의 진짜 얼굴은 아직 시작도 안 됐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한복집에 나갔어요. 가게 문을 열고 진열장의 먼지를 털었습니다. 한복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색동저고리, 다홍치마, 자주, 고름. 어제 미나가 촌스럽다고 한 그 옷들이요.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자꾸 저고리 소매를 만졌어요. 이 옷 하나 짓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이 아이는 모를 겁니다. 저고리 하나에 밤을 몇 번 새는지, 고름 매듭 하나에 손끝이 얼마나 아픈지 미나는 몰랐을 거예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왔어요. 동네에 사시는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옥순 씨, 안녕하세요.
저는 얼른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여사님. 김 여사님은 손녀 결혼시킨다고 혼수 한복을 맞추러 오셨어요. 며느리 한복도 함께요. 우리 며느리가 한복을 좋아해요. 어제도 옥순 씨 얘기를 하더라고. 어머니 옥순 이모네서 한복 맞춰야죠 하고.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아렸습니다. 김 여사님 며느리는 30 초반이에요. 우리 미나랑 비슷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한복이 예쁘다고 하는데 우리 미나는 촌스럽다고 하는구나. 김 여사님이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옥순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저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사님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우리 아들이 결혼한대요. 김 여사님이 반색하셨어요. 어머 축하해요. 언제 하는데? 6월 20일이요. 며느리 한복은 옥순 씨가 직접 짓겠네. 예쁘게 지어야지.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며느리 될 아이가 한복을 안 입는다는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얼버무렸어요. 네, 그래야죠. 김 여사님이 가시고 저는 다시 진열장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왜 저럴까? 내가 정말 촌스러운 시어머니인가? 한복집 하는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운 걸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재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신혼여행 얘기 좀 하려고요. 응, 어디로 가기로 했니? 재현이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유럽이요. 한 달 정도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 달? 네, 엄마. 미나가 꼭 가보고 싶대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다 돌아보고 싶다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한 달을 어떻게 가? 회사는 그렇게 오래 쉴 수 있는 거니? 돈은 또 얼마나 들 텐데. 재현아 회사는 괜찮은 거니? 네, 특별휴가 냈어요. 신혼여행 특별휴가요. 돈은 어떻게 하고? 재현이가 좀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알뜰한 아인지 제가 잘 알거든요. 대학 때도 학원비 아낀다고 혼자 공부했고 취직해서도 월급 아껴서 저한테 용돈 보내던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가 한 달 유럽 여행이라니 이건 우리 아들 뜻이 아니었을 겁니다. 미나 뜻이었겠죠. 저는 또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한 달 유럽 여행 간대요. 신혼여행이래요. 저는 신혼여행 3일 갔다 왔잖아요. 당신이랑 제주도 3일. 근데 우리 아들은 한 달을 유럽으로 간대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만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재현이가 혼자 집에 왔어요. 미나 없이 저녁을 먹으러 온 겁니다. 저는 오랜만에 아들이랑 단둘이 밥 먹는다고 일찍 퇴근해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재현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랑 계란말이랑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아들이 좀 어색해했어요. 평소 같으면 회사 얘기며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오늘은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현아 요즘 회사는 괜찮아? 네 엄마.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네 잘 되어가요. 대답이 짧았어요. 저는 잠깐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재현아. 네 엄마. 엄마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 아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미나랑 잘 지내니? 재현이가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네 잘 지내요. 그 대답이 어쩐지 힘이 없었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하고 싶으면 하겠지 하고요. 밥을 다 먹고 아들이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커피를 타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응? 저 결혼 준비하면서 좀 힘들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뭐가 힘드니?
재현이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미나가 결정하는 게 많아요. 저는 그냥 따라가는 편인데 가끔은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재현아, 결혼은 평생 하는 거야. 둘이 잘 맞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엄마. 근데 미나가 워낙 자기 생각이 확실해서 제가 얘기해도 잘 안 통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저는 왜 몰랐을까요? 그날 밤 재현이가 돌아가고 저는 오랫동안 잠을 못 잤어요. 우리 아들이 이 결혼하면 행복할까? 미나라는 아이가 우리 아들 옆에서 평생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뒤에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미나네 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였어요. 미나 아버지는 어떤 회사 임원이라고 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라고 했습니다. 시내 한정식집에서 만났어요. 미나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말씀도 곱게 하시고 예의도 바르시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미나 어머니가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사돈어른 한복집 하신다면서요? 네, 30년 했습니다. 어머,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럼 결혼식 때 한복 다 지어주시겠어요? 저는 잠깐 미나를 쳐다봤어요. 미나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식에 한복 안 입기로 했잖아. 미나 어머니가 놀란 얼굴을 했어요. 어머, 왜? 어머님이 한복집 하시는데. 미나가 조금 짜증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얘기 나중에 해. 미나 어머니가 저를 보고 미안한 얼굴을 하셨어요. 사돈어른 죄송해요. 우리 아이가 자기 결혼식은 자기 뜻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사돈.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요. 그런데 속으로는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미나 어머니도 저한테 미안해 하시는데 정작 미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거든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 저는 계속 그 생각이 났습니다. 미나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 시어머니 될 사람 앞에서 시어머니가 하는 일을 촌스럽다고 하는 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며칠 뒤 한복집에 김 여사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며느리 한복이 다 됐다고 찾으러 오신 거예요. 김 여사님이 한복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옥순 씨 너무 예뻐요. 우리 며느리가 좋아하겠어. 저는 웃으면서 한복을 예쁘게 포장해 드렸습니다. 김 여사님이 가시면서 그러셨어요. 옥순 씨는 좋겠어요. 며느리 될 아이가 한복집 시어머니 만나서 한복 예쁜 걸로 얼마든지 지어 입을 수 있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그러네요. 김 여사님이 가시고 저는 진열장 앞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아이는 한복을 안 입겠다고 하는데 김 여사님 며느리는 좋아한다고 하는구나. 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저는 그날 저녁 남편 사진 앞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들 결혼이 2달 남았는데 이대로 가도 될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오늘따라 서글퍼 보였어요. 밤이 깊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나를 한번 따로 만나야겠다. 그 아이랑 단둘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 이대로 결혼을 앞두고 계속 어색한 상태로 있을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 될 아이랑 시어머니 될 사람이 가까워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미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미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목소리가 약간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미나야, 시간 되면 우리 단둘이 식사라도 할까?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미나가 뭐라고 할까? 거절하면 어떡하지? 한참 뒤에 미나가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어머님. 언제 뵐까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어떠니? 괜찮아요. 어디로 갈까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미나가 좋아할 만한 곳이 어딜까? 젊은 아이가 좋아하는 세련된 곳. 엄마가 예약할게. 토요일 저녁 7시에 만나자.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미나가 승낙해 준 게 고마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해도 풀고 가까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주 내내 저는 준비했습니다. 시내에서 유명한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시내 호텔 안에 있는 이태리 식당이었습니다. 가격이 좀 비쌌지만 미나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어요. 저는 며느리 될 아이랑 가까워지고 싶었거든요.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옷장을 열고 뭘 입을지 고민했습니다. 너무 편하게 입어도 안 될 것 같고, 너무 갇혀 입어도 부담스러울 것 같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깨끗한 재킷에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어요.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다듬었습니다. 저녁 6시 반쯤 집을 나섰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6시 50분이었습니다. 미나보다 먼저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어요. 레스토랑 안이 참 세련됐더라고요. 은은한 조명에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테이블마다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었습니다. 와인 잔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미나를 기다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오늘은 꼭 잘 이야기해야 하는데 한복 이야기도 다시 해보고 결혼 준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고 우리 아들이랑 잘 살 수 있을지도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7시 정각에 미나가 도착했어요. 미나는 오늘도 세련되게 입고 왔습니다. 붉은색 원피스에 하이힐이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이했어요. 미나 왔구나. 미나도 웃으면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어머님이 예약하셨어요? 응, 엄마가 예약했어. 미나가 자리에 앉았어요. 메뉴판을 보면서 이것저것 골랐습니다. 미나는 스테이크를 시켰고 저는 파스타를 시켰어요. 와인도 한 잔씩 시켰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편해졌습니다. 미나야, 회사는 잘 다니고 있니? 네, 어머님, 요즘 프로젝트 하나 맡아서 바빠요. 결혼 준비하면서 회사 일도 하려니 힘들지. 괜찮아요. 재현 오빠가 많이 도와줘요. 그래, 우리 아들이 좀 착하지. 미나가 웃었어요. 내 오빠가 정말 착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우리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 미나가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거든요. 음식이 나왔어요. 미나가 스테이크를 한 조각 잘라서 먹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이 좋은 곳으로 잘 골라주셨네요. 저는 뿌듯했어요. 다행이다. 내가 좋아하니까.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눴습니다. 미나의 대학 시절 이야기도 듣고 제 젊었을 때 이야기도 들려주고 한복집 처음 열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이야기했어요. 미나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재현 오빠 키우시면서 가게까지 하시고.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뭐가 대단해, 다들 그렇게 살지. 미나가 잠깐 저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사실 어머님이 좀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웠어?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걱정됐어요. 저는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미나가 이런 말도 할 줄 아는구나. 얘야 엄마도 마찬가지야. 내가 며느리 될 아이한테 잘하고 있는지 항상 걱정이 돼. 미나가 웃었습니다. 저희 서로 노력하기로 해요, 어머님. 응, 그래, 그러자. 저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놓였어요. 내가 걱정을 너무 했나? 미나가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는데 내가 괜히 예민하게 굴었나?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게 참 잘한 일이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밥을 먹어야겠다. 식사가 무르익어갈 무렵이었어요. 미나의 표정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그때 저 멀리서 종업원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물 주전자를 들고 있었어요. 우리 테이블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면서 미나랑 계속 얘기를 나눴어요. 그 순간이 얼마나 오래 갈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일을 저는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 레스토랑은 시내 한복판에 있었어요. 재현이가 예약을 해준 곳이었습니다. 엄마, 거기 조용하고 음식도 괜찮대요. 미나랑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오세요. 아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놓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너무 차려입으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너무 편하게 가면 성의 없어 보일 것 같고 결국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남색 정장 바지를 골랐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옷이었어요. 머리도 미용실에 들러 손질했습니다. 파마가 풀린 지 오래돼서 그날은 단정하게 정리하고 싶었어요. 미용실 원장님이 웃으며 물었어요.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감이랑 밥 먹으러 가요. 원장님이 축하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축하가 참 좋았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한 건 오후 6시 10분쯤이었습니다. 미나는 이미 와 있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예뻐 보였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머리를 반쯤 올려 묶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자리에 앉아 미나가 메뉴를 건네줬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걸로 시키세요. 제가 다 계산할게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내가 사는 거야. 오늘은 내가 부른 자리잖아. 미나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예뻤어요. 저희는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와인도 한 잔씩 시켰어요. 미나가 와인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해 줬어요. 프랑스 어디 지방에서 온 거고 어떤 음식이랑 잘 어울리고 저는 잘 몰랐지만 열심히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며느리가 아는 게 많네. 그렇게 말하니 미나가 좋아했어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미나는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보팀 일이 요즘 바쁘다고, 결혼 준비 때문에 조금 힘들다고, 저는 고생이 많다고 했어요. 미나가 고맙다는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나야, 신혼여행 유럽 간다고 들었는데 한 달이면 회사 휴가는 괜찮은 거니? 미나가 웃었어요.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회사는 그런 거 이해해줘요. 평생 한 번인데 제대로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어쩌면 제가 그동안 너무 예민했나? 미나가 원래 저런 아이인데 제가 오해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요리가 나왔어요.
미나는 스테이크를 예쁘게 잘라 먹었어요. 저는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파스타 같은 건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남편은 밀가루 음식을 싫어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니 조금 서글퍼졌지만 미나 앞에서 티는 안 냈어요. 식사가 반쯤 진행됐을 때였습니다. 와인 잔이 비어서 종업원이 다가왔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25쯤 됐을까요? 검은 조끼에 흰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이 앳되고 착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와인병을 들고 미나 잔에 따르려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병이 살짝 기울면서 와인이 아닌 물주전자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미나의 원피스 위로요. 여러분, 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미나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미나가 아니었어요. 눈이 확 커지고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가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곧바로 붉어졌어요. 아! 미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반말이었어요. 25 청년에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청년은 사색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냅킨을 급하게 들고 와서 미나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어요. 미나야, 괜찮아. 실수한 거잖아. 그럴 수 있지.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미나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눈은 청년에게만 꽂혀 있었어요.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미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날카로웠어요. 청년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세탁비는 저희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미나가 청년의 말을 끊었어요. 세탁비 얘기가 아니야. 이거 세탁으로 안 지워져. 너 이 브랜드 알아? 청년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미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나야, 그만해. 사람들이 다 쳐다봐.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나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왔어요. 40대 정도 되는 남자였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미나가 그 사람 말도 끊었어요. 당신이 여기 매니저야? 지금 이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매니저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미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놀라서 미나를 올려다봤어요. 미나야, 앉아라. 제가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미나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손 놓으세요.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해요. 여러분, 그 순간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미나의 그 말투, 저를 밀어내던 그 손길, 평생 며느리한테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미나는 매니저를 향해 말했어요. 사장 불러. 지금 당장. 매니저가 당황했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미나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럼 전화해서 오라고 해. 이 일 그냥 못 넘어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나야, 제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이러지 말자. 제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미나가 그때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어머니가 뭘 아세요? 이런 데서 이런 일 당하면 바로 잡아야 해요. 안 그러면 저 같은 사람만 당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사장이 도착했습니다. 50대 정도 되는 남자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신지요? 미나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기 방식대로 설명했어요. 원피스가 얼마짜리인지,
이걸 세탁하면 어떻게 되는지, 직원 교육이 얼마나 부실한지, 결혼을 앞두고 이 옷을 입고 왔는데 이렇게 됐다는 것까지. 사장은 계속 죄송하다고 했어요. 배상은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세탁비와 식사비는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피스 값도 영수증을 주시면. 미나가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어요. 영수증 그런 거 없어요. 이거 해외에서 산 거예요. 한국에서 못 사요. 그럼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면. 사장이 말했어요. 미나가 손가락 3개를 폈습니다. 3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때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300만 원짜리 원피스요. 저는 평생 그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사장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손님, 그건 저희가 바로 지불하기가 어려워서. 미나의 목소리가 다시 커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 이 일 그냥 못 넘어가요. 인터넷에 다 올릴 거예요. 여기 상호랑 사진 다 찍어서 평점 별 하나 주고. 사장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더는 못 보겠다고. 미나야, 그만해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면 그때는 조금 크게 말했어요. 미나가 저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그 눈빛에 저는 잠깐 흔들렸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사장님도 사과하셨고 직원도 사과했고 세탁비도 낸다고 했잖니. 가자. 응? 제가 미나 팔을 잡았어요. 미나가 다시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어머니가 자꾸 이러시니까 저 사람들이 우습게 아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머리가 띵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누군가는 저희를 찍고 있는 것 같았고 누군가는 혀를 차고 있었어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평생 이런 부끄러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사장이 결국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님. 원피스 값은 저희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연락처를 주시면. 미나가 그제야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미나는 사장에게 전화번호를 남기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저는 이미 서 있었습니다. 미나야, 가자.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레스토랑을 나오는데 저는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청년의 얼굴이, 사장의 얼굴이, 다른 손님들의 눈빛이 전부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밖에 나오자 미나가 말했어요. 어머니, 왜 저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 그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꾸 말리시니까 제가 더 우스워졌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나를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미나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세상 그렇게 사시면 어머니만 당해요. 저는 저를 지킬 줄 알아야 남편도 지키고 자식도 지켜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저는 남편을 지켰습니다. 암 투병 3년 동안 저는 아들을 지켰습니다. 34살이 될 때까지 혼자서 키웠어요. 미나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나는 택시를 잡아 먼저 갔어요. 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 먼 길을 지하철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도착한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불을 켜지도 못하고 현관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남편 사진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거실 안에서도 그 사진만은 또렷하게 보였어요. 여보, 저 오늘 정말 무서운 걸 봤어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청년에게 소리치던 그 얼굴, 사장을 협박하던 그 목소리, 저를 뿌리치던 그 손길, 그리고 밖에서 저를 훈계하던 그 눈빛. 저는 새벽 4시쯤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을 막아야 한다. 제 아들 재현이를 저 아이한테 보낼 수는 없다. 저 얼굴을 재현이가 봐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증거가 필요했어요. 제 말만으로는 재현이가 믿지 않을 겁니다. 엄마 미나가 실수한 거잖아요.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분명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레스토랑에 CCTV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가 다 되어 갔어요. 날이 밝으면 저는 그 레스토랑에 다시 찾아가야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새벽 6시가 조금 넘었을 때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잠은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하철 첫 차를 탔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뜨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해를 보면서 계속 어제 일을 떠올렸어요. 미나의 얼굴, 청년의 사색이 된 얼굴, 제 손을 뿌리치던 그 감촉. 레스토랑 근처에 도착한 건 아침 7시쯤이었습니다. 당연히 문은 닫혀 있었어요. 저는 근처 편의점에서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사서 가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2시간 정도 기다렸을까요? 9시가 조금 넘자 직원 한 명이 왔어요. 어제 그 청년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 직원이었어요. 저를 보고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사장님 계세요? 어제 여기서 일이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왔어요. 직원이 알겠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아마 어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은 10시쯤 오세요. 안에서 기다리시겠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저희가 앉았던 자리와는 반대편이었어요. 물 한 잔을 받아놓고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사장이 CCTV를 보여줄까?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하지?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걸 텐데. 그래도 부탁해봐야 한다. 어머니로서 부탁하는 거니까. 10시가 조금 지나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란 얼굴을 했어요. 어머, 어제 그 손님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사장이 잠깐 망설이더니 저를 안쪽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겨우 들어가는 공간이었습니다. 사장이 저에게 커피를 따라 주었어요. 저는 커피는 됐다고 하고 바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어제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 며느리감이 그렇게 무례하게 굴어서. 사장이 손을 저었어요. 아닙니다, 어머님. 저희가 실수한 것도 있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직원분은 정말 실수한 거고 그 정도는 세탁비만 내면 끝날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했어요. 사장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어제 저희 자리 쪽 CCTV 영상을 저에게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사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그건 좀. 저도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곤란한 부탁이라는 걸. 사장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34살 먹은 외동아들이요. 남편은 오래전에 먼저 갔고 저는 그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 아들이 어제 그 아이와 결혼한다고 해요. 석 달 뒤에요. 사장이 저를 봤어요. 그 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어제 처음 봤어요. 그 아이의 그런 얼굴을. 평소에는 안 그랬어요. 얌전하고 예쁘고 말도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어제 그 얼굴은 진짜였어요. 저는 어머니로서 알아요. 그 얼굴이 진짜라는 걸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자꾸 나왔습니다. 제 아들한테 말로만 하면 안 믿을 거예요. 엄마가 오해했다고 하겠죠. 미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할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든 아들 눈에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증거가 필요해요. 아들 눈으로 직접 봐야 해요. 사장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자식 있으시죠?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습니다. 아드님이 만약에 어제 그런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면 사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지금 그 심정이에요. 사장님이 부모라면 제 마음 아실 거예요. 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긴 한숨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개인정보라서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요, 사장님.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누구한테도 안 보여줄게요. 아들한테만 한번 보여주고 바로 지울게요. 인터넷에 올리지도 않을 거고 경찰에 신고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아들이 봐야 해요. 또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사장이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님, 잠깐만 계세요. 사장이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그 방에서 심장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안 보여주면 어쩌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나? 그런데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10분쯤 지나 사장이 노트북을 들고 돌아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정말 어머님 딱 한 번입니다. 어머님이 보시고 필요하면 아드님한테 보여주세요. 그런데 제 얼굴이나 가게 이름은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이 노트북을 열고 영상을 틀었어요. 어제 그 시간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봤어요. 저와 미나가 자리에 앉는 장면부터 와인이 나오고 음식이 나오고 미나가 웃으며 이야기하고 저도 웃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어요. 청년이 다가오고 와인병이 기울고 물이 쏟아지고 미나의 얼굴이 바뀌는 그 순간, 여러분 화면으로 다시 보니까 더 무서웠어요. 그 표정의 변화가 너무 빨랐어요. 1초도 안 됐어요. 얌전한 얼굴이 그렇게 확 변하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들, 청년에게 소리치는 미나, 매니저를 부르는 미나, 저를 뿌리치는 미나, 사장에게 협박하는 미나, 전부 다 찍혀 있었어요. 영상 속에 저는요, 얼굴이 정말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사장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이 영상 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이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사무실에서 작은 USB를 하나 꺼내
영상을 옮겨주었어요. 어머님, 이거 정말 아드님한테만 보여주셔야 해요. 약속하실 수 있죠? 약속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는 그 USB를 받아 가방 안쪽 깊숙이 넣었어요. 마치 아주 귀한 물건처럼요. 밖으로 나오는데 사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아드님한테 잘 말씀하세요. 사람은 한번 그런 얼굴을 보이면 언젠가 또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 장사 20년 하면서 그런 손님들 많이 봤어요. 저는 사장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그 USB를 만지작거렸어요. 가방 안에 있는데도 자꾸 확인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재현이에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 아들이 충격을 받을 텐데 저는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해서 저는 재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현아, 오늘 저녁에 집으로 좀 올래?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재현이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아니야, 큰일 아니야. 그냥 오면 알아.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자. 재현이는 알겠다고 했어요. 7시쯤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했어요. 한복 만들다가 손이 떨려서 바늘에 손가락을 찔렸어요. 피가 났는데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저녁 준비를 했어요. 재현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갈치조림을 했습니다. 손이 자꾸 떨렸어요. 찌개에 소금을 2번이나 넣을 뻔했습니다. 7시가 되기 10분 전 재현이가 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재현이 얼굴을 보니까 말이 안 나왔어요. 저 아이가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얼굴을 할까? 저희는 마주 앉아서 저녁을 먹었어요. 재현이가 계속 저를 봤습니다. 엄마, 진짜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왜 그러세요? 저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재현아, 엄마가 어제 미나랑 저녁 먹으러 갔었잖니? 네, 잘 다녀오셨어요? 미나가 오늘 아무 말도 없던데.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재현아, 엄마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거실 텔레비전에 연결했습니다. 재현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보면 알아. 그냥 끝까지 봐라. 영상이 시작됐어요. 재현이는 처음에는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저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장면, 그 부분에서는 재현이도 살짝 웃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물이 쏟아지고 미나의 얼굴이 바뀌는 순간 재현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옆에서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아들이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미나가 청년에게 소리치는 장면, 매니저를 부르는 장면, 저를 뿌리치는 장면, 사장에게 협박하는 장면, 모든 장면에서 재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텔레비전이 검은 화면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현이는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을 불렀어요. 재현아. 재현이가 저를 봤어요. 그 눈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화도 슬픔도 놀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언제 찍힌 거예요? 어제 저녁에. 엄마가 오늘 아침에 그 레스토랑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받아온 거야. 재현이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아마 5분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5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차라리 울거나 화를 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재현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응, 재현아. 미나가 진짜 저랬어요? 엄마가 보시는 앞에서요? 응, 저랬어. 저것보다 더한 말도 했어. 영상에는 안 나오는데 밖에 나와서 엄마한테 세상 그렇게 살면 당한다고. 저는 저를 지킬 줄 알아야 남편도 지키고 자식도 지킨다고 그런 말도 했어. 재현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한참 그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어요. 재현아, 엄마도 너한테 이거 보여주기 싫었어. 정말 싫었어. 그런데 엄마가 말로만 하면 내가 안 믿을 것 같았어. 엄마가 오해했다고 할까봐. 너는 엄마 아들이잖니. 엄마가 어떻게 너를 속이겠어. 재현이가 얼굴에서 손을 뗐어요.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울기 직전이었어요. 엄마, 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재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디 가려고? 밖에서 좀 걷다 올게요. 머리가 복잡해서요. 그래, 갔다 와. 엄마는 집에 있을게. 재현이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검은 화면이 저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 안에 초라한 어머니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현이는 2시간쯤 뒤에 돌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저 자고 갈게요. 그래, 그래. 방에 이불 깔아 놓을게. 그날 밤 저는 재현이 방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를 들었어요. 아들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34살 먹은 제 아들이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저도 제 방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를 낼 수 없어서 이불을 물고 울었어요. 이게 어머니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인가? 아들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게 어머니의 역할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재현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전화가 없었어요. 저는 그 며칠이 너무 무서웠어요. 아들이 어떤 결정을 할까? 혹시 미나를 만나서 설득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닷새째 되던 날 저녁, 재현이가 집에 왔어요. 얼굴이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저녁을 차렸어요. 밥을 먹다가 재현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 파혼했어요. 저는 숟가락을 놓쳤어요. 재현아, 어제 미나 만나서 말했어요. 영상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저희 성격 차이라고. 결혼 준비하면서 서로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서 결혼은 못하겠다고 했어요. 미나는 뭐라고 하든. 재현이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처음에는 놀랐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가 시켰냐고요. 엄마가 저 흉본 거 다 안다고요. 결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니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그런 말 한 적 없어. 미나 앞에서는 항상 알아요, 엄마. 미나가 그냥 그렇게 말하는 애였던 거예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재현이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엄마, 저 그때 그 영상 처음 봤을 때 미나가 아닌 줄 알았어요. 너무 다른 얼굴이어서요. 제가 알던 미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진짜 미나라는 걸요. 저한테 보여준 얼굴이 가짜였다는 걸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재현아,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평생 저 얼굴 모르고 저 여자랑 살 뻔했어요. 우리는 그날 저녁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서로 별말 없었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재현이가 한복집에 왔어요. 저는 그날 손님한테 저고리 치수를 재고 있었습니다. 재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말없이 앉았어요. 엄마 저 도와드릴 거 없어요? 저는 손님을 배웅하고 아들을 봤어요. 아들 얼굴이 지난주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뭐 도와줄 수 있는데? 청소나 정리 같은 거요. 엄마 혼자 하시니까 힘드시잖아요. 그래, 그럼 저기 옷감들 색깔별로 정리 좀 해줄래? 재현이가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네, 엄마. 아들이 옷감을 정리하는 모습을 저는 가만히 봤어요. 한복집 30년 동안 아들이 여기서 저를 도와주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릴 때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에 아들의 결혼을 막은 어머니라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자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후회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날은 밤에 누워서 제가 너무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미나도 사람인데 제가 한 번의 실수로 그 아이 인생을 바꿔놓은 건 아닌가.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그 영상을 떠올려요. 청년에게 소리치던 얼굴, 사장을 협박하던 목소리, 저를 뿌리치던 손길, 그리고 밖에서 저를 훈계하던 그 눈빛. 사람은 얼굴 하나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는 좋은 얼굴을 보이고 누구에게는 무서운 얼굴을 보여요. 가장 약한 사람에게 보이는 얼굴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미나는 저에게는 좋은 얼굴을 보였어요. 아들에게도 좋은 얼굴만 보였겠죠. 그런데 종업원에게는 그 얼굴을 보였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요. 결혼해서 시간이 흘렀다면 그 얼굴을 아들에게도 보였을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도 보였겠죠. 저는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자식이 평생 볼 얼굴을 미리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한복집은 오늘도 문을 엽니다. 저는 오늘도 옷감을 만지고 바늘에 실을 깨어요. 아들은 가끔 일요일에 와서 저를 도와줍니다. 저희는 별말 없이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텔레비전을 봐요. 그거면 충분해요. 우리는 아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로서 할 일을 했어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이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가 만나는 사람이 진짜 얼굴을 한 번쯤 살펴봐 주세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편안한 밤 되세요.